네, 안녕하세요. 금연쌤 최태상입니다. 자, 역시 문제부터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것은 국보 제2호로 탑골공원에 남아있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석탑입니다. 이것은 대리석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고려시대 경천사 10층 석탑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자, 과연 이 탑은 무엇일까요? 힌트는요, 땡땡땡지 10층 석탑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조선의 그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려 때에는 불교가 국교였죠. 그 위상이 엄청 높았죠. 고려는 불교의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막 외침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대동단결하여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막 대장경도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불교를 높이 샀던 그런 시대가 고려였죠. 그런데 이 고려 말에 불교가 이제 타락을 하면서 결국 뭐 다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 고려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조선이죠. 자, 이 조선이 건국되고요. 조선은 불교가 아닌 유교의 나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숭유 억불 정책을 아주 강하게 써가지고요. 불교의 기세는 푹 꺾이게 됩니다. 이 태종 때는요.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없었어요. 승려가 되려면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도첩제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기에는요. 불교를 좀 호의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과 교종의 교단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국왕이 이렇게까지 이 불교를 억누른 것은요. 바로 사대부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부가 누군가요? 바로 유교를 공부해서 관직에 올라간 그런 신하들이잖아요. 그런 신하들이 불교 이거 썩 내키지 않는 거죠. 특히 출가, 거꾸로 하면 뭐죠? 가출입니다. 그죠? 이 출가라는 것을 이 성리학자들은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떠난다? 이건 정말 불효막심한 겁니다. 어떻게 출가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농민이 토지를 버리고 이 절로 또 가버리면 또 조세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멋대로 승려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숭유역불 분명히 이렇게 취하고는 있는데 정작 왕실에선 의외로 또 불교의 또 우호적인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세종대왕 그 제기 말년에 보면요. 책자가 하나 나와요. 그 책자가 어떤 책자냐면 훈민정음으로 쓴 석보상절이 나오게 됩니다. 석보상절이 뭐냐면 석가모니의 그 일대기와 그 주요 설법을 다룬 내용이에요. 왕비인 그 소현왕후와 죽자 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부처님에 대해서 책을 낸 것이죠. 아니, 숭유억불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에서 불교에 대한 책을 썼다. 이건 굉장히 의외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석보상절을 간행했던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 누구예요? 훗날 세조지 않습니까? 훗날 세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조는요, 불교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오르자마자요, 정말 이 강력한 왕권으로요, 불교를 팍팍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선 1461년 세조는요, 간경 도감을 설치합니다. 간경 도감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 불교 경전을 번역해서 간행하는 도감 임시관청이었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조는요, 원각사 10층 석탑. 지금은 이제 절이 없어졌으니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그 탑을 세우게 됩니다. 종로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공원이 있잖아요. 탑골공원. 그죠? 옛날엔 탑골공원 이전엔 파고다 공원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파고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탑이에요. 네, 파고다의 뜻이 탑입니다. 그래서 탑골공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뭔가 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다. 바로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탑골공원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속 공원인데
바로 이 1919년 3.1운동의 어떤 발상지이기도 했죠. 세조 때 원각사가 바로 이곳 탑골공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숭유 억불 정책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찰로 보호받은 것이죠. 그러다 연방원이라는 그 기생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승려들 내쫓았겠죠. 자, 다시 세조로 돌아와 봅니다. 자, 세조는요,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라는 절의 그 중창을 권하는 권선물을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상원사 그 중창식에 참석해 그 강원도 지역 선비들을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여는 그런 이벤트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거 절에 갔는데 과거 시험을 연다.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세조가 왜 이렇게 불교에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걸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세조는요, 어느 왕보다 당당했지만 내심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특히 그 조카, 그 어린 단종, 그 왕위를 찬탈하고 더나 죽였잖아요. 그리고 왕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육체적으로요, 세조 괴롭힘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스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어린 조카를 죽였다, 그리고 내 몸에 부스럼증이 일어난다. 이거 왜 그럴까? 혹시 벌 받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불교에 좀 귀의해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참회하고자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15세기의 불교, 조선에서의 어떤 불교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기엔 굉장히 탄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세조, 특히 세조 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불교가 다시 또 부흥하려는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세기가 조선을 건국했던 바로 혁명파 사대부의 어떤 그 후손들이 쭉 이어간 시대라면 16세기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바로 온건파 사대부의 그 후손들이 결국은 정권을 장악하게 된 시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명종을 대신해가지고 이 문정왕후가요, 이 수렴청정으로 정말 권세를 휘두릅니다. 문정왕후. 대단한 그런 힘을 보여줬던 그런 왕후였죠. 이 문정왕후는요, 특히 이 승려인 보우를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우를 통해 가지고 뭐 승과제도를 부활을 승과제도라고 하는 것은 승려 시험이죠. 승과제도를 이제 부활시키고 또 이 봉은사, 이 강남 그 봉은사 또 확장 이전하고 불교 행사에 아주 국가 재정을 팍팍 밀어주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문정왕후가 정말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살인파, 성리학절 이 살인파는 어떨까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정왕후 죽자마자 보호를, 문정왕후의 그 총애를 받고 있던 그 보호를 제주도로 팍! 유배 보낸 후 제주 목사 시켜가지고 촥! 제거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정말 그 고려시대는 정말 잘 나가는데 조선시대로 와서는 위기, 휘청휘청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조선 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의외로 사찰, 절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임진왜란 때 왜 승려들이 그 의병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불교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었고 뭐 전쟁으로 어떤 불탄절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17세기에요. 금산사 미륵전 지금 보시죠. 금산사 미륵전, 그 다음에 화엄사 각황전, 또 법주사 팔상전 이런 그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그 금산의 금산리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는요. 백제 그 법왕 2년인 600년에 처음 지어졌던 그런 절입니다. 근데 미륵전 같은 경우에는 정유재란 때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1635년에 이 숨은 대사가 다시 지었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어떤 탑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3층의 목조 건물입니다. 이 국보 제62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금산사 미륵전에는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원래
이 미륵전이 있는 이 장소는요, 연못으로 용이 살았대요. 근데 어떤 이 고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숯으로 이 연못을 쫙 메워가지고 용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륵전을 건립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화엄사 각황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제6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1702년에 그 성능대사가 중창한 그런 건물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전 중에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리산 한번 여행 가실 때 한번 이 화엄사 각황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일단 그리고 산세가 좋아요. 뒤에 있는 산 참 좋습니다. 한번 지리산 올라가기 전에 한번 종주하기 전에 한번 절 한번 하시고 건강하게 종주할 수 있도록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 건물들은요 주로 그 양반과 지주의 후원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들? 2층 건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내부로 딱 들어가면요 탁 트여져 있는 통층이에요. 통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 이게 바로 화엄사 각황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8세기로 한번 가볼 텐데 18세기는요 논산의 쌍계사, 안성의 성남사 같은 이런 절이 세워지는데 보물 408호로 지정된 이 쌍계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건축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앞면 5칸, 옆면 3칸. 제가 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드렸죠? 예.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앞면이 5칸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 6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옆면 3칸의 규모가 아주 꽤 큰 그런 불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 건물 세워진 처음 연도는 아직 그 정보는 없습니다. 조선 후기인 1738년에 준건했다는 것, 요 정도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이 성남사는요, 통일신라 문무왕 20년 680년에 석선이라는 그 고승이 세운 사찰입니다. 고려 초기 그 해거국사가 넓혀 세웠지만 임진왜란 때 불에 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화덕이라는 스님이 다시 지었죠. 자, 중요한 포인트. 사실 뭐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찰의 어떤 내용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찰들을 누가 지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후원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찰들은요, 바로 조선 후기 분홍층과 그 상인 세력이 기부한 그런 자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가 되면요, 유학에 일파했던 그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초기의 이 건국 이념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요. 사회 구조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뒷받침하고 있던 그 성리학적 신분 구조 있잖아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구조가 흔들려 버려요. 양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하는 이런 신분 계층이 흔들려 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 또 임진왜란 때 그 승려들이 의병으로 활약하면서 나라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불교가 다시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선 후기 되면요, 계층 민중들은 그 사찰을 건립하는데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편안한 사후, 죽어서 극락세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을 기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는 종교와 그 미신이 이제 뒤섞이기도 하고 또 기복신앙으로 또 변질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어쨌건 조선의 불교는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불교의 어떤 다양한 그 모습들,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흘러간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냈던 그 퀴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2호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고려 경천사 10층 석탑과 유사한 탑, 탑골공원에 있는 그 탑은 바로 그렇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큰별쌤의 그 최태성의 그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문화재, 바로 조선의 불교를 끝으로 이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역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화유산을 보면서
단순하게 거기서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유산에 담겨져 있는 역사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만나는 그런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자, 이렇게 직접 현장에 이제 가셔가지고 한번 그 문화유산과 한번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문화재 사랑해 주세요.